먼저 요즘 여행 참 많이들 가시는데요.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행은 포기할 수가 없나 본데요. 먼저 여행 관련주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행 관련주들 관련해서 최근에 6월 달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60%씩 막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여행을 가는데, 제가 가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4일 이제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베큐를 좀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지금 이제 한 6월, 8월 분기 쪽 해가지고 한 2억 5천만 명 이상이 탑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쪽에서는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2019년도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수치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항공주를 좀 봤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봤었는데 이거 한 3월 중순쯤에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흑자 재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45달러 아래 구간에서 이제 급락하고 나가지고 급락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죠. 45달러 아래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61달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벌써 55달러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우리가 봤어요. 항공주들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6달러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조금 길게 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길게 봤을 때 한 28달러까지 봐야 되고 더 길게 보면 42달러까지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손절매를 아래쪽에 또 13달러 두고 했는데 시장에서 어떤 그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그렇게 나타나면서 또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여행 관련주에서 좀 보십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카니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밤에 제프리에서 이 카니발 주식에 대해 가지고 목표 가격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5달러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사실 많이 상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 이후에 팬데믹으로 떨어지는 그 구간 아직까지 절반도 채 회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이제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6월 달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레저가 앞으로 한 1.4%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카니발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50억 달러 이상 이렇게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현재 한 18달러 정도 아래쪽에서 잡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 손절 매가는 좀 짧게 16달러 지금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또 짧게 잡고 늘 이제 아실 겁니다. 급등할 차트들은 손절가 짧게 잡고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 구간 잡는 거 그리고 목표가는 한 30달러 정도 길게 봤을 때는 차트를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달러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행 항공주들 중 추천주로는 카니발 다뤄주셨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럼 요즘 핫한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명에서부터 AI가 들어가는 C3 AI부터 다뤄주시겠어요? 네, C3를 4월 초부터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3 그때 17달러, 18달러 할 때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50달러 구간은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빠르게 급등한 측면이 사실 부담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목표가가 2배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산업 확장력이라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사업 그 투자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 투자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든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자금이 이동하는 게 인공지능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크게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서 처음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비중을 절대 최대 20%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C3나 이런 소형주로 들어갈 때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좀 길게 한 마이너스 15%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추세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캔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캔들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들의 몸통 50%선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결정하면은 좀 수월하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졌었던 구글을 우리가 4월 달에 봤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2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매수해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손절매 가격 잡아가지고 이제 목표 가격을 한 124달러까지 보자. 이제 목표가는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다 달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쪽에서 좀 틀려요.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솔루션 쪽에서 조금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그래도 50%씩 비중 갖고 보자라는 의견을 왔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애플을 말씀드려요. 인공지능 얘기할 때 애플이 빠져 있었어요. 그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애플 회사 내에서도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에서는 굉장히 피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헤드셋이 지난번에 6월 달에 헤드셋을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게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붐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드웨어 제품은 결국은 헤드셋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가를 CT에서 240달러까지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신규로 매수 들어가는 분들도 손절가 마이너스 7%만 절대적으로 잘 지켜주신다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얘기할 때 애플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지능의 숨겨진 승자라고 할 수 있는 애플까지 다뤄주셨습니다.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주도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높게 사서 더 높게 팔자라는 위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